며느리 한마디에 모든 친적이 등졌다.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119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기를 들고 친척들을 한 명씩 불렀죠. 23명이 거실에 모였을 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노트 안에는 8년간 숨겨진 2억 원의 비밀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모든 친척이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이 반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실제 사연 시작합니다. 박지혜 35살, 결혼 8년 차, 명문대 나온 엘리트 며느리였지만 시댁에선 그저 샌드백이었어요. 시어머니 김순자는 밖에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영어 잘해, 요리 잘해, 효자야. 하지만 집안에선 달랐죠. 밥상을 뒤집었어요. 이게 밥이냐고, 걔도 안 먹겠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명문대 나왔으면서 이것도 못하냐고,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 만나서 고생한다고 매일같이 쏟아냈어요. 지혜는 8년을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남편 민수가 착했거든요. 아내를 사랑했고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남편이 말했죠. 조금만 참아달라고. 엄마가 원래 그렇다고, 나이 들면 나아질 거라고. 지혜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시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통곡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사냐고, 죽고 싶다고 울부짖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지혜를 불렀어요. 며느리한테 못되게 군 거 안다고, 미안하다고, 이제부턴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아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지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거가 시작됐어요.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변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반찬을 만들어주고 손자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친척들 앞에서 지혜를 칭찬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모셔줘서 내가 산다고 진짜 효부라고 자랑했습니다. 지혜는 생각했죠.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시어머니 건강이 나빠졌어요.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지혜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24시간 간병을 위해서요. 약 먹이고 병원 데려가고 식단 관리하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몰래 과자를 먹었습니다. 지혜가 말렸죠. 당뇨 환자는 단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도 못 먹게 하냐고, 죽으라는 거냐고. 약도 안 먹었습니다. 속이 안 좋다고 거부했어요. 지혜가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래요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고함쳤죠. 닥쳐, 내가 의사냐고. 내 몸은 내가 안다고. 지혜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시댁 친척 20명이 넘게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지혜는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죠.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옳게 엄마 상태가 왜 이래요? 약은 제대로 먹이고 있냐고 따졌어요. 지혜가 대답했죠. 어머님이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하신다고. 시누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먹게 하는 게 며느리 역할 아니냐고. 대체 뭐 하고 있냐고 쏘아붙였어요. 시동생도 끼어들었죠. 형수님, 엄마 식단 관리 제대로 안 하시죠? 이렇게 야위셨는데요. 지혜가 해명했습니다. 매일 당뇨식으로 해드리는데 어머님이 안 드신다고. 시동생이 냉소했어요. 변명은 엄마가 살이 빠지셨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폐만 끼친다고 말했죠. 시누이가 지혜를 쏘아봤어요. 올케가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엄마 상태가 왜 이 모양이냐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혜는 참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 민수 핸드폰에서 우연히 단톡방을 봤습니다. 친척들 단톡방이었어요. 큰 고모가 썼더군요. 지혜가 어머니 제대로 못 모시는 것 같다고. 너무 마른 거 아니냐고. 시누이가 맞장구 쳤죠. 약도 제대로 안 먹이는 것 같다고. 시동생이 가세했습니다. 형수님이 직장도 그만뒀으면서 간병을 왜 저 모양으로 하냐고. 작은아버지까지 끼어들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고. 효심이 없다고. 그리고 남편 민수의 답장이 보였습니다. 제가 지혜한테 더 잘 말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지혜는 그 순간 무너졌어요. 남편조차 자기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도 내가 어머님 제대로 안 모신다고 생각하냐고. 민수가 얼버무렸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고 지혜가 다그쳤어요. 당신은 나 매일 뭐 하는지 아냐고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안다고, 미안하다고, 친척들이 계속 그러니까 지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완전히 혼자구나. 6개월이 더 흘렀어요. 시어머니 상태는 더 악화됐고 이번엔 큰 고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은 제대로 모시고 다니냐고, 일주일에 2번밖에 안 가냐고, 매일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지혜가 말했죠.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큰 고모가 비웃었습니다. 의사가 뭘 알아. 내가 더 자주 모시고 가야지.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타는 설날에 터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거든요.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애들한테 집만 된다고 흐느꼈습니다. 시누이가 지혜를 노려봤어요. 옳게 엄마가 이렇게 우시게 만든 거냐고, 집에서 대체 뭘 한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지혜가 아니라고 하자 시누이가 소리쳤죠. 변명만 하네. 엄마가 우시잖아. 그날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요. 그런데 며칠 뒤 청소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가계부였어요. 지혜가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18년 3월 민수 결혼자금 5천만 원 친정에서 받음. 2019년 7월 민수 차 구입비 3천만 원 친정에서 받음. 2020년 11월 손자 유치원비 2년치 600만 원 친정에서 받음. 2021년 9월 집 리모델링비 4천만 원 친정에서 받음. 2022년 4월 민수 사업자금 8천만 원 친정에서 받음. 총액 2억 1천만 원 지혜 친정에서 시댁으로 건넨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혜는 알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돈을 좀 도와주신 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적힌 메모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023년 1월 친척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 것. 지혜 친정이 가난하다고 말할 것. 다음 페이지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 한 말이라는 제목 아래 목록이 나열돼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친정은 별로야. 돈도 없고 결혼할 때 지참금도 거의 안 가져왔어. 그래도 우리가 며느리 잘 키워줬지. 친정 부모는 딸한테 관심도 없어. 명절에도 안 와.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지혜는 가난한 집딸로 살아왔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며느리 친정은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도 우리가 잘 받아줬다고. 지혜 친정 부모님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기사, 어머니는 식당일. 그 가난한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딸이 시댁에서 무시받지 않길 바라며, 딸이 행복하길 바라며.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놓고 친척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며느리 친정은 가난해. 우리가 다 해줬어. 지혜는 노트를 덮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돈 얼마나 드렸어? 한참의 침묵 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2억, 조금 넘게. 지혜가 울먹였죠. 엄마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 행복하면 됐지. 엄마 아빠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지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일한 부모님, 그 돈이 이렇게 쓰인 줄도 모르고. 다음날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친정에서 돈 받은 거 알아? 민수가 고개 숙인 채 조금 받았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가 소리쳤죠. 조금? 2억이 조금이야? 민수가 변명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말래서.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를 8년 동안 속인 거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지혜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주 뒤에 실행하기로요.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은 거예요. 지혜는 119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기를 들었죠.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대요. 빨리 오세요. 시동생에게도 전화했어요. 동생, 어머님 상태 안 좋으세요. 유언하시려나 봐. 빨리 와. 큰고모, 작은아버지, 사촌들 23명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 말씀하신답니다. 1시간 뒤
거실은 친척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 울먹이며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침대에 멀쩡히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당황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혜가 마지막 말씀하신다고 해서요. 시어머니가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한데. 그때 지혜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은 멀쩡하세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옳게. 지금 장난해? 어머니를 가지고 농담을. 지혜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혜야,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옷장에서 찾았어요. 청소하다가요. 노트를 펼쳤죠. 여러분, 그동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 친정이 가난하다고, 지참금도 없다고, 어머님이 저를 키워주셨다고 하셨죠. 신우이가 반문했습니다. 그게 사실 아니야? 지혜가 웃었어요. 아니에요. 제 친정에서 지난 8년간 이 집에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또박또박 말했죠. 2억 1천만 원입니다.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계속했습니다. 민수 오빠 결혼자금 5천, 차 구입비 3천, 손자 유치원비 600, 집 리모델링 4천, 사업자금 8천, 다 제 친정 돈이에요. 시동생이 물었죠. 그게 사실이야? 지혜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쓴 글씨를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어머님이 직접 쓰신 메모예요. 친척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 것. 지혜 친정이 가난하다고 말할 것. 큰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게 정말이야?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택시기사, 어머니는 식당 일하세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이 집에 주셨어요. 저 때문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친척분들께 거짓말을 하셨죠. 제 친정을 깎아내리시면서요. 신우이가 노트를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필체가 맞았어요. 엄마, 이게 정말?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죠. 아니야, 그건. 하지만 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병원 기록입니다. 친척들이 의아해했죠. 병원 기록?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머님 병원 기록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2번 모시고 갔다고. 큰 고모님이 뭐라고 하셨죠? 매일 가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 소견서입니다. 일주일에 2번이 적정하다고 쓰여 있어요. 그 이상은 과잉 진료라고요. 큰 고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는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식단 일지입니다. 제가 매일 기록했거든요. 수첩을 펼쳤죠. 매일매일의 식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현미밥 반 공기, 나물, 반찬, 된장찌개, 혈당 체크 120, 점심 12시,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 1개, 혈당 135, 저녁 6시, 생선구이. 시동생이 중얼거렸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단톡방 캡처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안 모신다고 하신 대화들이요. 화면을 보여줬죠. 친척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말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지혜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8년간 참았어요. 어머님한테 무시당하고 여러분들한테 비난받으면서도요. 왜 그랬을까요? 제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이 가족이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지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은 절 인정하지 않으실 거란 거리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죠. 어머님, 제 친정 부모님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 돈 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뭐? 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2억 1천만 원 전부 돌려주시라고요. 법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증거도 다 있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가 폭발했어요.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옳게 친정에서 돈 받아놓고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죠. 시동생도 가세했습니다. 형수님 친정에서 내 사업자금 8천만 원 나온 거예요? 그거 엄마가 모아둔 거라고 하셨잖아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결혼자금도 며느리 집에서 나온 거였어? 그럼 우리가 8년 동안 지혜를 뭐로 본 거야? 큰 고모가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언니, 이건 아니잖아. 며느리 친정 돈으로 살면서
며느리를 무시했다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나는 그냥 하지만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그날 친척들은 하나둘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올케 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지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이제 아셨잖아요. 친척들이 다 떠나고 거실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지혜만 남았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올게요. 직접 사과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지혜는 남편을 봤죠. 당신 이혼 서류 준비해요. 민수가 외쳤습니다. 지혜야. 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8년간 날 속인 대가예요. 위자료 청구할 거고 친정에서 준 돈도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민수가 애원했죠. 제발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지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생각 다 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일어난 일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친척들한테도 다 공유됐고요. 시어머니가 경악했습니다. 지혜가 미소 지었죠. 어머님이 만약 친정 부모님께 사과 안 하시거나 돈 안 돌려주시면 이 녹음 파일이 동네 전체에 퍼질 겁니다. 어머님 평생 쌓으신 채면 한순간에 무너지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지혜는 이혼했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 친정에 돌려줄 돈 2억 1천만 원 모두 받아냈죠.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친척들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네에선 시어머니를 수군거렸죠. 며느리 친정, 돈 먹고 며느리 괴롭힌 사람이래. 지혜의 부모님은 딸에게 말했어요. 고생했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지혜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취직했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가끔 친척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지혜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는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년 뒤 지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요. 시어머니는 홀로 살고 있대요. 친척들도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는데요. 8년간 쌓아온 거짓말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론 참는 게 미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당한 분노는 표출해야 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혜처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일은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